그래서 저와 같은 주린이는 수천억 버는 고수들의 버금가는 투자 원칙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 투자의 그루 등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기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원금을 잃지 마라, 주가보다는 가치를 봐라. 피터 린치는 장세보다는 기업에 신경을 써라. 존 보글은 주식시장 전체를 사버리고 오래 보유해라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알겠는데 고수들이 말하는 게 다 맞긴 한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손가락은 안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원칙을 세울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많은 공부도 필요 없고 아주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오늘도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에서 알베르토 몬디의 주식 성적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반도체 기업인 실리콘웍스에 투자를 해서 6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 했고 SK텔레콤, 아프리카TV 등에 투자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묻지마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종목으로 투자를 했더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바로 마트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용해서 13년 동안 2900%의 수익률을 올린 그 피터 린치 말입니다. 아주 흥미로워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봤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알베르토의 교촌 FMB의 투자입니다. 수익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마이너스 47%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한 지 좀 지났으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수익률을 떠나서 피터 린치류의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는 것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생각의 전환을 줄 겁니다. 알베르토는 투자를 할 때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인지 따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프라이드 치킨을 잘 안 먹지만 유일하게 먹는 치킨이 교촌이기 때문에 교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7%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이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인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견디기가 힘들죠. 여러분,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럼 교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알베르토가 추정하는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촌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알아볼까요? 교촌의 점유율은 가맹점수 기준으로는 실제로 5위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 기준이라 현재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점유율 1위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압도적 1위라서 그렇습니다. 교촌 치킨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6억 2천만 원 정도인데 비해 가맹점수 1위의 BBQ는 4억 원 정도로 거의 54%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교촌이 1위입니다. 말을 좀 풀어서 하자면 교촌을 찾는 고정 고객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교촌의 점포 개발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점포는 드문드문 있지만 그곳의 점포는 매우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치킨 브랜드 중에 선호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더욱 찾아가는 점포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지역에 초대받아서 가려는데 케이크나 빵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초대받은 집 주변에 시장빵집과 파리바게뜨가 있다고 칩시다. 시장빵집은 케이크도 크고 색깔도 나쁘지 않고 가격은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시장빵집과 들어간 재료는 비슷한데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집을 들리시겠어요? 실패할 확률이 적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선물을 산 사람보다는 파리바게뜨를 욕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바게뜨를 고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럼 이 교촌의 가치는 얼마냐고요? 비슷한 기업과 상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교촌의 PER은 현재 14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PER만 놓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약간의 비약은 있지만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사업종 회사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림은 PER이 9 정도 됩니다. 그럼 교촌이 고평가일까요? 자, 그럼 앞선 시장빵집과 비교한 파리바게뜨와 비교해 볼까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회사가 SPC 삼립입니다. 여기는 PER이 28 정도 됩니다. 어떤가요? 싼가요? 이걸로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촌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최초의 가치를 평가한 공모가를 한번 볼까요? 공모가가
12,300원이었습니다. 이건 2020년 11월이었으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보다 더 심했을 테니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이겠죠.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거의 4만원대에 갔다가 지금 15,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촌 FMB가 비싼가요? 적은가요? 그래서 지금 교촌을 사야 하냐고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채셨어야죠. 저는 가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알베르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알베르토는 생활서구에서 혹은 상식적인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은 곳이죠. 그런데 단지 교촌이 마이너스 47%가 되었다고 해서 실패한 투자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촌이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고, 교촌은 아주 적은 투자 비중이고 대부분 다른 주식에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알베르토가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저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패담도 때로는 성공 경험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다르죠. 이미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도 젬병이고 그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제 능력 밖이라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런 류의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적용도 해봤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한테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네, 투자의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가치 투자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모멘텀 투자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차트를 봐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거래량을 봐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주식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모두 스스로 돈을 번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나간 투자 고수들의 투자 방법에서 가장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의 글도 읽고 투자 관련 책들, 영상들, 강의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베르토는 그냥 책을 보면서 본인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성공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본다고 해서,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실제 자산시장에 돈도 넣어보고 따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베르토 몬디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이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을 만들고 공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담긴 매매 방법,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인내심, 모두 투자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성공 경험이 생겨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20여 년간 해오다 보니까 공통적인 원칙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성공한 경험들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주린이는 수천억 버는 고수들의 버금가는 투자 원칙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경험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매도의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알베르토 몬디처럼 한다면 교촌에 대해서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기록하고 뉴스를 스크랩하다가 매도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때에도 적은 돈으로 분할 매수해가면서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차트를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트는 심리를 가리킨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매수 매도 시점 등의 투자 아이디어도 정말 일리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조차도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에게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평생 투자하실 거잖아요. 투자 원칙이 없으시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이팅 넘치는 댓글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